북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 2일에 재개돼서 미소 간에는 열매 없는 협상이 계속되어 오다가 1947년 7월 10일 개막된 지 불과 20일 만에 좌절되고 고위급 교섭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다. 미국 정책이 좌익 세력 제거의 방향으로 전환된 1947년 여름은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사실상 깨진 게 된 것이다. 미국은 1947년 8월 29일 한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첫째, 미국에서 9월 28일에 4대국 회의를 개최하고 두 번째, 미소 점령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각각 인구 비례로 임시 입법위원을 선거서 해서 전국 의회를 구성하기로 제의했다. 그러나 소련 의상 몰로토프는 9월 4일 이 제안을 거부하고 공동위원회가 미소의 합의로 성공할 수 있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리하여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유엔에 한국 문제를 상정키로 결정하고 통일 독립을 위한 총선거안을 내놓은 것이다. 미소 공동위원회 실패로 한국 문제 처리 방안은 결국 유엔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국은 1947년 9월 한국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기로 결정. 9월 17일 마샬 미 국무장관은 유엔에서 신탁 통치 없는 한국 독립에 즉시 실현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소련의 비신스키 대표는 그것이 모스크바 결정에 어긋난다고 유엔에 상정을 반대했지만은 유엔 총회는 소련의 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한국 문제의 토의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소련은 미소 양국 군대가 1948년 초에 동시에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제안하고 신탁 통치 없는 독립을 주려면 한국인으로 하여금 애국의 간섭 없이 정부를 수립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남한의 좌익 세력은 한국 통일 방법론을 종래와는 달리 즉 모스크바의 결정의 지지로부터 미소 양군 철수로 구호를 바꿔가며 이후부터는 애군 철수에 의한 한국 통일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변화무쌍한 본성이 드디어 등장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유엔 상정으로 한반도 문제는 유엔청으로 넘어가고 유엔 정치위원회에 상정되어 논란을 거듭한 끝에 총회는 1947년 11월 13일 소련의 미소 양군 철수안을 부결하고 한국인 스스로가 남북한에서 다같이 자유 비밀선거에 의하여서 임시정부를 세우며 그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한국위원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결의에 따라서 1948년 1월 유엔 한국위원국 8개국은 서울에 도착하여 활동을 시작했지만은 이 위원단도 미소 양국 간의 직접 교섭이 그러했듯이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먼저 위원단은 소군의 거부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 북한과의 접촉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임시 한국위원단의 활동에 반대하는 소련의 거부 태도와 공산계의 비협조로 전 한국 지역에서의 선거는 불가능해지고 민족 분열은 좀 더 심각해진 것이다. 이리하여 1948년 2월에는 이미 점령군의 군사 분계선인 38선은 정치 경계선으로 굳어져 갔다. 남한은 남한대로 한국위원회에 의한 단독 선거가 추진되었고 북한은 북한대로 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안을 공표하는가 하면 인민군 창설을 결정하기가 계기가 됐다. 이 무렵에 김주식 등에 의해서 남북 협상이 제의된 것은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이다. 그랬다. 유엔 청원회까지 넘어간 한반도 독립 문제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승리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기류와 병합되어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유엔 청원회로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게 된 것이다. 한간에서는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서 발언한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이승만에게 뒤집어 씌우지만 그것은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승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음해일 뿐이다. 한반도의 분단 책임은 이승만이 아니고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이 빚어낸 미국과 소련의 5년간 한반도를 신탁 통치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두 나라가 통치권을 행사해야 했던 것을 미국의 마샬과 소련의 모로토프 간의 의견 충돌로 잘못하였다가는 한반도가 공산화될 우려를 한 미국이 유엔에 상정했기 때문이고, 유엔에서는 남북 동시 선거를 반대한 소련 때문에 이 한반도가 영구 분단된 것이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그동안 미국과 소련이 하는 짓을 보고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은 갈라져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예견했을 뿐이었다. 그랬다. 그는 그만큼 오해와 비방을 받고 있었으나 그의 정책과 판단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이승만과 하지 논쟁을 벌리다가 상대감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자 미국으로 훌쩍 건너가 한국의 운명을 예견하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때 미국인들 중에는 그의 말을 무시하는 편이 많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주장들은 미국인들 사이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기 일쑤였지만 그가 예견한 역사의 논리는 얼마인가 그럴 세계적 문제의 한가운데에 등장하고 하였던 것이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7년 10월 20일 무기휴회로 돌아가자 한국 문제는 유엔에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결정 아래 1947년 11월 14일 유엔 한국위원회 설치와 한국 총선거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를 채택하고 한국임시위원단도 설치하게 되었다. 1948년 1월 8일 유엔 한국위원 대표단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서울 시민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유엔 한국위원회는 소련의 거부로 말미암아 북한 지역에 들어가 활동할 수 없게 되어서 마침내 유엔 한국위원회는 선거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활동하게 된 것이다. 한국위원회 멤버는 누구였을까? 중국의 호세택 박사, 오스트레일리아의 잭슨, 시리아의 자비, 프랑스의 마네이, 인도의 메논, 필리핀의 이란스, 미국의 주커스, 카스, 그랜스, 스피엠 등이었다. 유엔 한국위원회가 내한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자 이승만은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했지만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간계에서는 유엔 한국위원회 활동은 통일정부 수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협상을 제의한다. 1948년 3월 8일 김구는 북한에 남북협상을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김규식은 4월 19일 전후에서 남북협상에 참가하고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제 이승만의 단독정부 구상은 정식으로 유엔을 통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다. 남한만의 총선거에 대하여 김규식은 정면으로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 노선을 고수하는 나머지 김규식, 조소왕, 조완구, 김창숙 등은 임정의 제2유익 세력의 일부와 중간 세력은 총선거 거부를 선언했다. 이들의 주장은 남한만의 정부 수립은 북한을 영원토록 타국의 위성국으로 만들어줘서 그 결과는 남한에도 되돌아온다고 했다. 한국인 문제는 민족 자결주의에 의거 남북 지도자들의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명분은 참으로 좋았다. 유엔 한국위원단도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의하여 결국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되 차후 북한도 유엔 감시 아래 선거를 치러 통일하자고 했다. 김규식 일행은 북한 김일성에 둘러리만 섰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38선을 넘어 서울로 돌아온다. 지도자 회의담은 없었으며 김규식은 회의에도 참석 안하고 말았다. 이 회의 결과 첫째, 애국군을 즉시 철수하자. 두 번째,
남부청단 사회단체 협의회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총선거로 입법기관을 선거하여 헌법을 제정해서 정식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세 번째, 남한의 단독선거를 반대한다는 등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공산 측이 주장해오던 통일 독립 방안에 일치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공산 정권의 예정표에 따라서 남한의 총선거를 방해하자는 소련의 철군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고 만 것이다. 김규식은 7월 중순 공동성명으로 공산주의자가 기만 행위와 독단적 태도를 비난하였다. 당시 남북협상에 대한 미 군정의 입장은 그것이 남한의 총선거를 헐뜯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이 회담을 방해하거나 또는 후원할 의사가 없다는 한간적 태도였던 것이다. 유엔 총회가 남한에 있어서의 단독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게 될 무렵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은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3월 7일 총파업을 벌였다. 통신, 전기, 철도, 총파업과 학교의 맹휴를 선언을 하고 경상남북도 등에서는 경찰서 습격과 공무원 민족주의자 인사의 살해를 자행까지 했다. 그러나 이 폭동은 며칠 만에 진압되었고 이어서 5월 10일 총선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해와 파업 활동을 벌이고 불구하고 착착 진행되었던 것이다. 중국 사업이 이렇듯 어려운 속에 궤도에 오르고 있는 동안에도 남한에 남아있던 공산 게릴라들은 준동을 계속하고 북한은 게릴라들을 다수 난파하여 방화, 학살, 파괴 활동을 거듭하였다. 1948년 4월 3일 좌익 선동으로 일어난 제주도 소요 사건은 6월에야 미 군정청 경비대에 의해 겨우 진압되었으나 10월에 들어서 다시금 격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소요 사건 대비책으로 제주도에 급파한 미 군정청 군경비대는 10월 2일 경비대 내 일으키고 있는 반란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밑에서 신음하던 한국인들이 생전 처음으로 지도자를 뽑는 자유투표를 하고 있는 육지에서와는 달리 본토와는 거의 두전 상태에 있는 제주도에서는 자유투표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 국민의 80%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한국인들에게 불어닥친 공산주의 사상은 순박한 섬 제주도에서 육지보다 더 쉽게 들여닥친 것이다. 특히 본토에서 미 군정청 당국의 좌익 불순 분자 색출 작업은 남조선 노동당의 거점이 마치 제주도로 옮겨온 듯 관계로 미 군정청 당국으로부터 그동안 행정력이 철저히 미치지 못한 탓서 조직화된 좌익 행동으로 혈연 관계가 대부분인 이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